자, 산과 염기 봅시다. 산. 자, 산은요,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에요. 지금 하는 산염기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염기의 정의는, 그러니까 산하고 염기를 정의하는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산염기 정의는 뭐에 해당이 되냐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아레니우스는 수용액 상태에서만 정의를 내렸어요. 수용액 상태에서만 산염기가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인데, 근데 수소 이온이 내놓으려면은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조건이? 이온화한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이온화해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염산, 황산, 질산, 아세트산, 이런 것들이 바로 산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수소를 다 포함한다고 해가지고 다 산이냐? 그건 아니에요. 물, 산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 요거 뭐예요? 이거는 메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이에요. 특히나 이거 보고 잘못 보고서 뒤에 OH 보고서 염기 아니에요 하는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산성은 산의 수용액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바로 산성이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산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은 바로 뭐 때문이겠어요? 요 수소이온 때문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게 돼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보면 일단은 대부분이 수용액이 신맛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산을 함부로 아무거나 맛을 봤다가는 장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진한 산을 먹으면 타요. 화상 입어요. 화학적 화상이라고 해가지고, 진한 염산이나, 여러분들 빙초산 알아요? 빙초산? 가끔 보면 저기 팔잖아요. 슈퍼에서 빙초산 파는데, 그 빙초산이 피부에 닿아도 화상 입어요. 진한 게. 산은 화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묽게 해가지고 맛을 보면 대부분 신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냄새만 맡아봐도 알죠, 여러분들. 식초 냄새만 맡아봐도 어때요? 껄럭하고 기침 나오잖아요. 염산 냄새 직접 맡으면 코가 찢어질 것 같아요. 약간. 그 정도로 되게 세요, 자극이. 그 다음에 산의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뭐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온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산의 수용액이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것은 산의 수용액에 이온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다? 전해질이다. 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이거는 지시약 반응을 하는 거라서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지시약 반응을 합니다. 지시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뭐예요? 산성, 중성, 염기성을 구분할 수 있는 약품을 지시약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해요. 금속과 반응을 해서 수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우리 전 단에서 배웠던 무슨 반응에 해당이 되냐면은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돼요. 얘는 앞에서 했던 산화 환원 반응에 해당이 되는데, 즉 마그네슘이 염산하고 반응을 하면 마그네슘이 산화가 돼서, 얘는 실제로는 이온 상태예요. 이렇게 마그네슘 이가 양이온, 염화이온이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상태고, 떨어진 전자가 수소 이온이 받아서 수소 기체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던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 있잖아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리, 그 다음에는 아라, 철, 리, 주, 납, 수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앞에 있는 금속은 어떻게 돼요? 수소보다 반응성이 커요. 그러니까 수소랑 있으면 뭐가 돼요? 산화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수소 이온이랑 있으면 앞에 애들이 산화가 되면서 전자를 주니까 수소가
환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요 뒤에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몇 개 있었어요? 5개 있었단 말이에요.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해서 이렇게 5가지 금속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아서 수소 이온이 있더라도 수소 이온을 환원시켜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요 앞에 들어가야 될 정확한 표현은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는데 요 5가지 금속은 산하고 반응을 해도 수소기체가 발생을 안 해요. 알겠어요? 요거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아서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요 5가지 금속은 수소기체를 발생을 안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탄산 칼슘하고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을 시켜요. 여기 있는 탄산 칼슘에 있는 CO3하고 산하고 반응을 해서 물과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탄산 칼슘뿐만 아니라 NaHCO3와 같은 탄산수소 나트륨도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탄산이온이나 탄산수소 이온하고 산이 반응을 하면 물하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일종의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저거는. 네. 자, 그래서 요렇게가 산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염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로 설명을 해주게 되는데 수용에서 무슨 이온을?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쟤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OH-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데 알코올이 C2H5OH가 에탄올이고요. CH3OH는 메탄올이에요. 이 둘은 알코올이지 저거는 뭐가 아니다? 염기가 아니에요. 이온화되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해주셔야 돼요. 가끔 낚시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암모니아 이런 것들이 바로 염기에 해당이 되고요. 염기성은 염기 수용액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하고 이 염기성은 바로 뭐 때문에 나타난다? OH-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묽은 수용액의 맛은 대부분 좀 쓴맛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약염기성 물질이 뭐가 있냐면 비누. 비누가 입에 거품이 들어간 맛이 어떻게 써요. 그리고 소다 있죠, 소다. 달고나 만들 때 집어넣는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가 수산화 나트륨에 탄산수소 나트륨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들도 맛이 어떻게 돼요? 소다 달고나에 많이 넣으면 써요. 얘가 빵 많이 부풀긴 하는데 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쓴맛이 나고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뭐다? 염기도 뭐다? 전해질이다. 자, 그 다음에 붉은색의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반응을 한다? 지시약 반응을 해주게 되고요. 얘는 금속하고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염기는 가지는 성질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 피부도 뭐예요? 각질이에요. 각질 단백질이에요. 이거 만져보면 어떻게 돼요? 미끈미끈해요. 단백질을. 그래서 염기는, 그러니까 비누가 대표적으로 염기거든요. 그래서 비누를 거품을 내서 이렇게 만져보면 손이 어떻게 돼요? 미끈미끈한 게 바로 손에 있는 뭘 녹여서 그래요? 각질을 녹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 봅시다. 일단 아레니우스의 산염기 정의로 정의를 해보면 산은 뭘 해요? 이온화를 해요. 수용액 상태에서. 산의 수용액에서는 전류가 흐른다. 즉 전해질이다. 이것은 산이 물에 녹아 이온화돼서 이온들의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염화수소기체가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염산은 수소이온하고 음이온이 염화이온으로 이온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염산, 아세트산, 황산, 탄산, 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산이에요. 여기 또 뭐도 있어요? 질산도 있어요. HNO3, 질산도 있는데, 질산도 이온하면은 수소 이온과 NO3 마이너스, 예,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데, 보면은 다 공통적으로 뭘 내요? 이렇게 수소 이온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수소 이온 때문에 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산의 공통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붙어 있는 음이온, 염화이온, 아세트산 이온, CH3COO-예요. 조금 길어요, 이온이. 그 다음에는 황산이온, SO4 2-, 탄산이온, CO3 2-, NO3-는 질산이온이에요. 따라서 어떤 음이온하고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음이온들이 산의 특이성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이 염기 산을 보게 되면은 어떤 산은 지금 얘네들은 한 분자당 수소 이온이 몇 개 나와요? 한 개 나오죠. 얘도 한 분자당 몇 개 나와요? 한 개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황산이나 질산 같은 애들은 한 분자당 수소 이온이 몇 개 나와요? 예, 2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3개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했던 생명에서 뭐 배웠었냐면 뉴클레오타이드 구성할 때 인산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때 인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H3PO4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온하면은 3H 플러스 더하기 PO4 3 마이너스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한 분자당 수소 이온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마다 이렇게 한 분자가 하나 나오는 산이 있고, 이렇게 2개 나오는 산이 있고, 이렇게 3개 나오는 산도 있어요. 그래서 이온화에서 수소 이온을 하나만 내놓으면 1가산, 수소 이온을 한 분자가 2개를 내놓으면 2가산, 수소 이온을 3개를 내놓으면 3가산, 네,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얘는 1가산, 2가산, 3가산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보면은 염기는 공통적으로 뭘 가져요? OH- 수산화 이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기의 수용액에서는 마찬가지로 전류가 흐르고, 이것은 염기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돼서 이온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얘네들 보면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은 몇 개씩 나와요? 하나당 OH-가 하나 나오죠. 그쵸? 얘를 뭐라고 불러줘요? 얘도 1가염기.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이나 수산화 바륨은 2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가염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OH- 수산화 이온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암모니아 보면요, 여러분들, 암모니아 자체는 뭐가 없어요? 수산화 이온이 없는데, 물에 녹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NH4OH라고 하는 수산화 암모늄이 되고, 얘가 다시 한 번 더 이온화돼서 NH4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 예, 이런 형태로 이온화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용액 상태에서 물에 녹으면 뭐가 생긴다?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성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는 다 OH 마이너스 때문에 염기성이 나타나고, 앞에 붙어있는 양이온들 때문에 바로 뭐가 나타난다? 염기의 특이한 성질, 특이성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온화되는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들 강산, 강염기, 약산, 약염기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강산이나 강염기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어떻게 되냐면, 물에 녹은
대부분의 입자가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산이나 약염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물에 녹은 일부분의 입자만 이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염산은 여러분들 HCl 같은 염산은 100개를 녹이면 100개가 거의 한 98개에서 100개 사이가 다 이온화가 돼요. 그럼 수소 이온이 몇 개 생겨요? 100개 녹였을 때 100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세트산 같은 애들 있잖아요. CHCOOH 같은 애들은 100개를 녹이면 이온화하는 게 1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90개는 녹긴 했는데 이온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똑같이 100개 녹였는데 염산은 안에 녹아서 이온화된 수소이온이 거의 100개 가까이 되고, 아세트산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된 이온이 한 10개밖에 안 되니까 같은 농도라도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이온수가 많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산이나 염기는 어떻게 되냐면 훨씬 더 강도가 세지기 때문에 같은 농도라도 산과 염기의 강도 세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온화된 정도 차이고, 이온화된 정도가 큰 강산, 강염기는 이온화되는 정도가 큰 거고, 약산, 약염기는 일부분만 이온화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나왔던 애들 중에 여기서 보면은 강산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서 누가 강산이냐면 염산이 강산이고요, 황산이 강산이고, 아까 선생님이 잠깐 써줬던 질산도 강산이에요. 이거를 3대 강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탄산은 약산이에요. 아세트산도 약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강산, 약산 이렇게 구분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염기에서도 보면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은 다 강염기에 해당이 돼요. 네, 강염기. 수산화 바륨이나 암모니아는 약염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녹아도 이온화되는, 다 녹는 거랑 녹아서 이온화되는 정도랑은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시약 봅시다. 이게 지시약은 용액의 액성을 판별하는 약품을 지시약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나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과 반응을 해서 색깔이 변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뭘 판별할 수 있다? 액성을 판별을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수용액의 액성이 뭔지를 판별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리트머스 종이, 원래는 리트머스 용액인데 이걸 종이에 적셔 놓은 거예요. BTB 용액, 메틸 오렌지 용액, 그 다음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 리트머스 종이는 산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바뀌고요, 염기성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바뀌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범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BTB예요. BTB는 산성에서 노란색, 이건 중학교 때도 많이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중성에서는 녹색, 염기성에서는 푸른색이에요. 그러니까 산성과 중성의 색깔을 혼합하면은, 산성과 염기성의 색깔을 혼합하면 중성의 색깔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는 산성에서 붉은색,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둘 다 노란 색깔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 둘 다 무색, 염기성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이나 이런 문제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페놀프탈레인하고 BTB를 가장 많이 보통 출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원래 정확한 산성도는, 이게 산이 얼마나 센가 약한가를 측정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pH라고 해요. pH. 여러분 들어봤죠? 그렇죠? pH라고 하는 게 바로 산성도를 수치값으로 나타낸 거를 pH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pH 7이 정확하게 중성이에요. pH 7이 중성이고, pH가 1부터 0부터 14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pH가
0부터 14까지 존재를 하게 되는데 7이 중성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pH 값이 작을수록 산성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 pH 값이 크면 클수록 뭐가 강해요? 염기성이 강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pH가 7이면 중성, 7보다 작으면 산성, 7보다 크면 염기성인데 pH 차이가 n만큼 나면 산성도 차이는 10의 n승배만큼 차이 나요. 그러니까 pH 6은 pH 7보다 1이 작죠? 산성이잖아요. 그러면은 1 차이니까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산성도가? 10배. 그러면 pH 4는 pH 7에 비해서 pH가 얼마 차이 나요? 3 차이 나죠? 그렇죠? 그럼 3배가 아니라 몇 배? 1000배예요. 1000배. 10의 n승배만큼 차이 나는 거예요. 저 n이 pH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pH가 5배 차이 나면, 이제 5만큼 차이 나면 10의 5승배니까 10만 배 차이 나는 거예요. pH가 2 차이 나면 얼마 차이 나는 거예요? 100배 차이가 나는 거고, 작을수록 뭐가 세다? 산성이 세다. 클수록 염기성이 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pH에 따라 색깔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이게 이제 시험 문제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지금 보면 이게 산과 염기를 나타내는 이온이 뭔가를 판별해주는 실험인데요. 여기다 직류전원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주고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여기다가 둬요. 자, 그런데 왜 그냥 리트머스 종이만 두면 되는데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종이를 두느냐 하면은, 얘네들은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게 해주는 일종의 전해질이에요. 이온의 이동이 자유롭게 해주는 일종의 전해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상태에다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놓으면 얘가 산성이니까 붉은색으로 변해요. 그런데 이 붉은색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가냐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산성은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니까, 수소이온은 양이온이잖아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끌려가야 돼요?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붉은색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다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놓게 되면은 이건 염기성이니까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염기성은 뭐 때문에 나타나니까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 때문에 나타나게 되니까, 얘는 음이온이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가요? 플러스 극 쪽으로 푸른 색깔이 이동을 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색깔은 이렇게 이동을 해 가지만 실제로 여기서 질산 칼륨도 보면 어떻게 돼요? 이온화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K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이 칼륨 이온은 어디로 이동하고 있겠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질산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탐구 문제 그러면 보자. 이 실험 과정에서 옳은 것은 과정 1. 질산 칼륨 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그쵸?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종이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해질을 넣어놓는 거고, 과정 2에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플러스 전할 띤 수소이온이 맞죠. 과정 3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는 거는 마이너스 전할 띤 뭐예요? 수산화 이온이 맞습니다. 과정 3에서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은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안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무색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은 그쵸, 이온화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물질. 그러니까 전해질의 정의 자체가 뭐예요? 물에 녹아서 이온화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을 뭐라고 불러준다? 전해질이라고 불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해질이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 색깔은 변하는데 색깔의 이동이 없는 거죠. 예, 그죠? 그 다음에 아세트산을 이용을 하면 실험에도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은 염산을 실험할 때하고 똑같죠. 그렇죠. 어차피 둘 다 공통적으로 뭘 갖고 있으니까
수소 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색깔 변화는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기초탄탄 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4, 2번에 1, 3번에 3, 4번에 4, 5번에 3, 6번은 1, 7번에 3, 8번에 5, 9번에 1, 10번에 2, 11에 4, 12에 4, 13에 3, 14에 5, 15는 2번입니다. 자, 질문 없죠? 네. 자, 그 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자, 1번은 3, 2번에 4, 3번에 2, 4번에 3, 5번에 5, 6번에 2, 7번에 2, 8번은 5.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를 보면은 그림은 세 가지 물질을 분리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물질을 각각 쓰고 그 까닭을 서술을 해주면 일단은 산이 하나고 염기가 두 개예요. 자, 이 상태에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을 붉게 변화시킨 거면 염기에 해당이 되니까 요 두 가지가 예해서 왼쪽으로 오게 될 거고, 붉고 빠른 색이 노란색이 되려면 나트륨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가가 NaOH, 나가 암모니아 NHC가 될 거고, 나머지 하나는 산성인 염산. 네, 이렇게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음식물 찌꺼기나 머리카락 때문에 하수구가 막히면 하수구 세척액을 이용해서 막힌 하수구를 뚫어주게 되는데, 하수구 세척액의 주성분은 강염기인 수산화나트륨에 해당이 돼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하수구 세척액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수산화나트륨은 단백질, 강염기죠.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음식물 찌꺼기나 머리카락 자체가 뭐에 해당이 된다? 바로 단백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염기의 성질 때문에 바로 예를 들어 하수를 뚫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염산도 강한 산이기 때문에 단백질에 해당한 머리카락이나 음식물 찌꺼기를 녹이거나 태울 수가 있는데, 이 하수구 세척제로는 이 강한 산은 바로 부적합한데, 그 이유는 금속 소재의 배관이 이 강한 산에 의해서 부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염산은 부적절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은 그림과 같이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하고 마그네슘 조각을 넣은 다음에 곧바로 고무풍선을 씌웠다. 그러면은 금속과 산의 반응, 마그네슘하고 염산이 반응을 하게 되면 염화 마그네슘하고 H2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발생한 수소기체 때문에 바로 이 풍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부풀게 되겠죠. 그쵸? 자, 고무풍선의 크기와 모양이 변하는 까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금속과 산의 반응에 의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됐죠? 네.